자, 마지막은 이제 그 세 번째 주제로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일단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고민 끝에 했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예,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당선 가능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어렵다. 이번에 각종 여론조사, 특히 이제 국민들도 그렇지만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가 낮습니다. 지금 당 대표가 되기는커녕 2등도 하기도 쉽지 않다. 당선 가능성 면에서 일단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설사 운 좋게 당선이 되더라도 이번 당 대표는 굉장히 좀 상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3대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압박이 좀 심하기 때문에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도 지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때도 졌고, 또 그 다음에 당대표에 대해서도 탄핵되고, 또 지방선거도 지면 패배 아이콘이라는 좀 이런 어떤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면서 정치적인 어떤 내공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어떤 뭐 주변의 어떤 이야기, 그런 것들이 결정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그 출마하신 분이 김문수, 장동혁, 그 다음에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양양자, 장성민.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죠? 네. 근데 이거 4명으로 추리를 때는 이제 그 당심 50, 민심 50이죠. 그렇습니다. 본 투표는 80대 20이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게 그 누가 4명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은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 되지 않겠나. 물론 뭐 주진우 의원이 최근에 이제 김민석 총리 당시 후보자 청문회 때 많이 좀 부각이 됐고, 특히 민주당이 오히려 많이 좀 키워졌죠. 총리를 검증하라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주진우를 이제 검증을 하면서 많이 이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네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게 김문수 후보부터 보면요. 이분이 그 대선 때 41% 얻은 인지도나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금 선두권을 달리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승복해버리는 이슈 안 하고,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문에 그 대선 패배다. 이래가 최근에 그 좀 강성 친윤 쪽에서 약간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의 흐름은 어떻게 봅니까? 예. 지금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좀 앞서가고 있는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지난번 대선 때 굉장히 좀 선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선 때 어떤 파파미로 대표되는 과거 어떤 경기지사 시절에,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좀 잊혀져 있었는데, 새로 어떤 부각이 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측면들이 선두권을 좀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조금 하락 추세가 좀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서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이 좀 새롭게 좀 변신을 해야 되는데, 또 김문수 후보가 나오는 것이 맞느냐 하는 기본적인 좀 당원들 사이에, 지지자 사이에 좀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층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어떤 이슈가 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조금 실망감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지만, 그러나 추세는 조금 하락 추세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 장동혁 의원은요, 원래는 이제 그 친한동계죠. 네. 사무총장도 하고, 예. 또 최고위원 수석 하다가 이제 지금은 가장 반한동훈 쪽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부 총질자들 뭐 정리하겠다 이렇게 강성 발언을 좀 해서 요즘 이게 조금 강성 친윤에서 이제 좀 지지도 뜨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이 앞으로 이게 좀 다코스로 좀 뜰까요? 저는 다코스로 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의원이 사실은 친한계에서 친윤으로 사실 돌아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 한동훈 지지자들로부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무총장을 하면서 사실은 좀 공천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공천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또 당내 일부도 비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전국에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를 하기보다는 당내 총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제가 당내외 전현직 의원들의 어떤 페이스북을 보면 심지어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도 지금 친한계 그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는 않으면서도 당내 문제에 대해서 당내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극우 프레임을 가지고 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당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극우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런 어떤 좌파가 주장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프레임으로 당내 인사들을 주장한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이 아주 단호하게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을 공격을 하고 당 대표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당을 정상화하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좀 선명하게 낸 것이 저는 굉장히 최근에 지지율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은요, 조금 이렇게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처음에 그 가장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죠. 근데 또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 되고 나서는 가장 열심히 또 선거운동 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조금씩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선전할 것입니까?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이 최고 안타까운데,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도와서 그 이전에 안철수 의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 부분 희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돕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원으로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돋보였죠. 예를 들면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 하와이 가가지고 계속해서 당을 비판하고 그랬죠.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또 돕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빅4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거의 사실상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이 돕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이미지가 저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좀 행보를 보면 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오늘 또 단호한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또 취재 편의점, 또 뭐 고발 뉴스인가 이렇게 네, 고발 뉴스. 좌파 유튜버를 대통령실에 대통령 취재 기자인단에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통령 풀 기자인단에는 그 기자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 기자단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그것도 좌파 유튜버만 일방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이 강력하게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고성구 같은 우파 보수 유튜버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저는 이런 어떤 것들이 상당 부분 안철수 의원의 좀 도움 득점 포인트도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 때 또 선전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봅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은요, 자기가 담에게 그 45명 그 윤석열 사저로 같은 뭐 의원들을 도려내겠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전체 여론조사 하면 좀 높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좁히면 상당히 낮거든요. 저는 한동훈계도 다 조경태인데 가진 않을 거다. 상당히 고전할 걸 보는데 조경태는 어떻게 봅니까? 조경태 의원이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인가요? 내가 왜 친한계냐? 내가 육선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이가 친조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제 내가 단순하게 어떤 원오버 친한계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상당 부분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로부터도 좀 비판의 여지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이 말도 안 되는 3대 내란 특검으로 수많은 지금 당원들, 특히 의원들이 내란 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김성교 의원도 또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동지들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데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불법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 지시가 났던 45명 의원들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게 참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되느냐. 또 공교롭게도 오늘 박찬대가 이 45명에 대해서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발의를 한다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이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심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저는 진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정략적으로도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저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 당원들에게 저는 좋은 영향도 미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은 초선인데 그래도 그 법률위원장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많이 잘 싸웠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 그런데 또 뭐 최상병 특검에서 44초인가 통화한 거 있잖아요. 뭐 800 어쩌고 저쩌고 이걸로 그 주진우 의원까지 또 수사하겠다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은 게 어느 정도 바람이 일으킬까요? 예, 저는 주진우 의원이 다크호스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을 좀 제대로 개혁하고 혁신하고 정상화해서 빨리 이재명 정권에 좀 합리적인 좀 대안이 좀 되고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새로운 좀 얼굴에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주진우라는 새로운 얼굴이 굉장히 좀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국무총리 김민석에 대한 어떤 청문회를 통해서 굉장히 또 이미지도 굉장히 좀 뜨면서 또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최혜병 특검 이런 걸 통해서 수사를 받으면 그런 어떤 탄압받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도 오히려 더 당원들한테는 저는 더 많은 어떤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진우 의원이 저는 최고위원으로 나온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좀 얼핏 들었는데 아주 용감하게 이번에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는 좀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 원래 주진우 의원이 좀 친한계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 좀 행보를 보고 이렇게 보면 이제는 좀 친한계와는 좀 이게 동떨어진 그런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고 좀 보면서 제가 좀 주진우 의원과도 좀 이렇게 긴밀하게 좀 일을 좀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지난 그 22대 때 경선 기회도 없이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제가 22대 선대위 총선 상실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참 창피한 얘기지만 현역이 경선 기회도 없이 떨어졌는데 총선 상실 근무한 게 제가 1호랍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주진우 의원하고 같이 또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꼼꼼하게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 얼마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좀 새로운 어떤 바람으로 경선에 좀 돌풍이 돼서 좀 변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 최고위원 선거 한번 여쭤보면요. 지금 우리 의원님부터 제가 신문을 보니까 뭐 대구시장 후보로 많이 거론되는데.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최고위원도 한번 나갈 수 있는데 혹시 출마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주변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에 제가 역할이 있다면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또 총선 상실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좀 일을 하면서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 것인지 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당헌 당규 개혁까지 이렇게 하는 저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 보면 가치지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이익 공동체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공천이라든지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오르륵 몰려갔죠.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좀 불이익을 주면은 좀 관계가 좀 멀어지고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면 또 이제 따라가는 그런 어떤 경향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가치지향적으로 어떤 가치로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그게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바인데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내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경쟁적으로 그리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세부 지표까지도 생각하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고위원도 좋고 어쨌든 제가 당에서 뭔가 좀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좀 생각도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고민 중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논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이 좀 지지율이나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출마하셔가지고요. 한번 이게 그 어차피 당을 혁신해야 되잖아. 한번 이게 바람을 이렇게 달라. 그리고 이게 대구 경북이 당원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도부에 많이 없었거든요. 좀 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 여성하고 청년도 요즘 이게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당내 사정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성 의원으로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투스타 출신이시죠. 아주 지금 의정 활동을 잘 하시고 많은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강선영 의원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후보로는 뭐 어제 선언했는가요? 뭐 손수조, 손수조 위원장 또 그 이외에도 또 몇 명 청년 위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당원이 아니라 이제 청년 당원 중심으로 또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러기 때문에 또 완전히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바람이 이제 불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30일, 31일까지 등록이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하고는 달리 청년 최고라든지 이런 최고위원은 막판에 또 이렇게 신청이 되기 때문에 어떤 누가 될지 더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그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나중에 출마하시면 다시 한번 오시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서정욱 변호사 너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면서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특히 서정욱 TV를 보면서 저도 참 방송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인 문제는 서정욱 TV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사실 좌파가 지금 이 방송에서 나온 걸 가지고 계속해서 막 명예훼손을 걸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고 앞으로도 그런 위험이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서정욱 TV를 굉장히 좀 시청하고 애청하는 입장인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 다음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